자, 오늘은 스미요시 주택 배치도를 그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려왔던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선들을 따다와서 배치도를 완성할 겁니다. 일단 제가 나눠드린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은 1층 평면도에서의 각각의 인면선 그리고 골조선, 2층 평면도에서의 보여져야 될 인면선, 골조선, 이것들을 이용해서 비어져 있는 배치도를 완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를 그려봤기 때문에 1층과 2층의 골조 외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층 평면도를 전체를 복사해 옵니다. 카피를 합니다. CO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도면 요소들을 전부 다 복사합니다. 위로 복사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평면도를 가져왔습니다. 겹치는 것들은 지워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치수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배치도에서는 창문이 어디에 뚫려 있는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와 관계없는 선들은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 정리와 나머지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배치도에서는 골조에 단면선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인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객체와 레이어들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내가 필요 없는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 아이소라는 명령을 쓸게요. 레이 아이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화면 하단에 설정 창이 나오는데 이 설정을 눌러서 분리되지 않는 도면층의 설정 입력, 끄기, 잠금 및 페이드로 되어 있는데 끄기로 합니다. 잠금 및 페이드로 하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객체들은 잠그면서 페이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끄기로 하겠습니다. 끄기로 선택해주고 한번 엔터 쳐서 명령을 종료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 아이소라는 명령을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이 해치, 이런 해치들, 그리고 내부 치수, 그리고 이런 심볼들 모두 선택해주고 창문도 선택합니다. 문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필요 없는 객체들이 모두 선택되는데 모두 선택하여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이어를 켜야 되는데 이럴 때 써야 될 명령어는 레이온 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레이온은 내가 꺼놨던 모든 레이어들을 켜준다는 명령어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꽂던 레이어들이 모두 켜집니다. 이런 가구들 다시 레이 아이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고립시킨 다음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레이 온 하면 다시 명령이 켜지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배치도를 그리는데 결과물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작업하는데 이런 넘플런 레이어라든지 치수선 그리고 대지경계선 이런 것들은 꺼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켜서요. 레이어들은 꺼주겠습니다. 넘플러 꺼줄 거고요. 디멘션 끌 겁니다. 이렇게 꺼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 오프라는 명령을 써서 끌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 꺼지고 있습니다. 중심선도 일단 꺼놓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객체들을 다시 또 지워줍니다. 배치도를 그린 과정은 평면도를 각 층을 엎어봐 가지고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객체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줍니다. 자, 어떤가요?
뭔가 선들이 많이 깨져 있죠.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폴리라인에 잡혀 있고 어떤 거는 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 깨줍니다. 익스플로드 명령을 써서 객체들을 다 깨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중복된 객체들이나 반복되는 객체들은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선들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 하나로 객체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현재 가운데 보이는 게 오픈되는 선창 부분이고 좌우로는 벽으로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벽이 올라오고 옥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비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창 부분을 그립니다. extend라는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extend EX를 치고 어디까지 선을 늘릴지를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방식으로 늘리고 싶은 선들을 선택합니다.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이쪽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트림을 해줍니다. 자, 다시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가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선으로 막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은 트림으로 터줍니다. 자, 여기는 1층 출입구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이 보이는 그런 구멍인 거고요. 여기는 그냥 막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층에서 상부가 현관이 이제 뚫려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1.3선으로 보이드를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벽체가 수벽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벽체가 벽체보다 좀 뒤에 유리가 있고 출입문 상부에 있는 수벽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수벽 아웃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벽이 아웃라인이 여기죠. 자, 벽의 두께는 150입니다. 수벽이 이렇게 쳐지는 거죠. 그리고 가려지는 선들은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2층 복도가 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여기는 2층에서 1층까지 뚫려있는 보이드를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배치도에서는 어떤가요? 이 모두가, 이 전체가 하나로 뚫려있는 보이드겠죠. 자,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해 줍니다. 현재 보이는 이 수벽 라인과 그 밑에 보이는 1층 상부에 있는 복도의 선의 위계가 지금 같은 엘리베이션 1 레이어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레벨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객체들은 엘리베이션 2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연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레이어 명령을 치고요. 엘리베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같은 컨디션으로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A, L에 2로 해서 엘리베이션 1보다 조금 더 연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흰색이 아니라 9번으로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션 2를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현재 보이는 이 수벽보다 밑에 있는 이 계단, 복도, 이것을 잡아서 엘리베이션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도면상에는 이 노란선이 제일 진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엘리베이션 1이 그 다음으로 진하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얇은 거는 이렇게 엘리베이션 2가 될 겁니다. 배치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잡아서
이 내부에 있는 객체들은 엘리베이션 1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을 왜 노란색에서 손대지 않았느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배치도에서는 건축물의 외곽선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두껍게 보여야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외곽선은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레이어를 엘리베이션 레이어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란색은 스케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CTB에서 정해놓은 두께로 표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두껍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창을 열어서 컨트롤 1입니다. 전역폭을 약 20 정도로 해서 더 두껍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골조의 형태는 모두 만들었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 경계선 안에 건물의 외곽선이 더 두껍게 보이고 그 안에 인면으로 보이는 벽체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면보다 더 얇은 아래에 있는 계단이라든지 복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복도 부분에는 이렇게 X자가 쳐져 있는 거 봐서는 이 부분은 보이드로 뚫려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빼먹은 게 있네요. 천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를 하는데 디멘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를 하면 되겠죠. 필렛으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지우고, 이 부분은 천창입니다. 여기 스카이라이트라고 써있죠. 그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위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대강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옵셋을 해볼게요. 창 프레임은 약 50 정도로 해서 창 프레임이 있을 거고 여기에 창에 유리가 있을 겁니다. 유리를 표현하겠습니다. 해치 명령을 이용해야 되겠죠. 해치 2로 해가지고 해치를 넣겠습니다. 자, 해치를 패턴을 정해야 되겠죠. 라인을 이용할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창을 표현해 줍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바닥이죠. 바닥은 콘크리트인데 그냥 이렇게 생으로 놓으면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면 처리를 보여주겠습니다. 1m 간격에 뭐 줄눈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줄눈을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줄눈이 갈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줄눈이 갈 건데 넷으로 정하고 스케일은 약 200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치도에서 옥상에 있는 줄눈은 표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복도에 있는 타일에 해치까지 같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패턴과 2층 바닥에 있는 패턴이 같은 위계로 읽혀서 같은 레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층에 있는 패턴만 넣고 그 아래층에 있는 패턴은 지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물에 대한 배치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 건물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출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출입구에 단차가 있었죠. 자, 1층 도면을 가지고 봅니다. 이 현관 부분에 단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대지 경계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준점은 대지 경계의 모서리. 자, 이렇게 하면은 출입구의 단차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대지 주변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제가 나눠드린 JPG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스케일을 대략 맞춰서 배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 어태치.
자, 이 명령어가 좀 긴데 잘 외워보세요. 이미지 어태치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배지도 JPG 파일을 다운받아서 경로에서 열어봅니다. 클릭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경로를 잘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만 뜨는데 클릭해서 이렇게 나머지 모서리까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미지는 너무 밝기도 하고 지금 스케일이 맞지가 않죠. 그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무브로 도면 위에 가져와 봅니다. 자, 도면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해서 우클릭, 그리기 순서를 맨 뒤로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보내졌는데 도면이 너무 하얘가지고 객체가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우클릭, 이미지에서 조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한 번씩 조정해 보세요.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대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페이드를 줘볼게요. 페이드를 줘서 도면 전체를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은 도면이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그린 객체와 불러온 이미지가 헷갈리지 않겠네요. 자, 무브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스케일이 완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케일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과제로 여러 작가들의 도면을 가지고 모형도 만들고 할 텐데 대부분 인터넷에는 JPG 파일밖에 없을 겁니다. 그 JPG 파일 가지고 도면을 CAD 도면화를 해서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에서의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스케일 조정할 수 있는 게 스케일 명령어도 있고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얼라인을 써볼게요. AL 해서 이 도면과 박스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첫 번째 근원점, 그리고 이 첫 번째 근원점에 대해서 대항하는 점,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근원점, 끝이죠. 이게 어디에 대항합니까? 여기에 대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객체의 축척을 적용하겠습니까? 라는 뜨는데 이럴 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동일한 스케일로 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주 쉽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선으로 따다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distan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주변 건물이라든지 도로의 폭이 몇 미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4미터의 도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이 선들은 건물이고 어딘가에 도로선이 표현을 된 텐데 우리는 대지경계선이 여기 있죠. 여기가 도로선입니다. 도로선을 일단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 앞서 도면을 주변 건물들을 그리는데 이런 필요 없는 레이어들을 좀 꺼볼게요. 헷갈리니까 레이 오프 해서 필요 없는 객체들은 꺼줍니다. 중심선도 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도면 그리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사이트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LA 레이어 창에 들어가세요.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A 사이트 로드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는 흰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도로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하나 가겠죠. 옵셋으로 4000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가 하나 갈 거고 우리가 대지 바운더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도로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로는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건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LA
A 사이트 빌딩. 주변 매스가 진하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9번 레이어로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현재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주변 건물들을 이렇게 라인 명령어를 써서 따줍니다. 한번 카피를 해볼까요? 3400 정도 되네요. 옵셋 3400 필렛으로 연결해 주고요. 스트레치로 연결. 이거는 그리는 거는 공식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보이는 대로 그려주면 끝입니다. 트림과 필렛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려주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기와지붕입니다. 단독주택이고 기와지붕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큰 지붕이 가고 중간에 이런 맞배 지붕이 붙는 형식이죠. 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선을 하나 가져옵니다. 로테이트를 해서 45도를 돌려봅니다. 자, 미러는 용마루로 해서 이렇게 미러를 해주고요. 그럼 필렛해서 지붕이 완성이 되죠. 자, 나머지 건물들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렵게 그릴 거 없이 이렇게 박스로 해도 돼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박스를 쳐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그리느냐? 내 도각에 걸리는 부분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열심히 주변 안 보이는 데까지 그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용마루가 가는 부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용마루까지 그렸습니다. 기아 지붕의 방향대로 해치를 대략 넣어볼게요. 레이 아이소. 해당 레이어만 켜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부분은 라인이 있습니다. 1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주고 나머지는 90도로 돌아가야 되겠죠. 각도를 90도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 온 하면은 간략하게 주변 현황이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 아이소를 이용해서 건물과 그리고 도로를 같이 살려줍니다. 이것이 주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B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거는 기준점은 선택 안 해도 돼요. 주변 건물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줬습니다. 레이 온. 이렇게 하면은 주변 건물이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도각 바깥쪽까지도 주변 건물들이 이렇게 덮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게 잘라줘야 되겠죠.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블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럭에서 내가 선택한 범위 안쪽으로만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X클립이란 명령어인데요. 일단 주변 건물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이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는데 이 블럭을 제가 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는 부분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가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X클립이란 명령어를 씁니다. X클립. 이렇게 X클립이란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클립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객체겠죠? 선택을 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새 경계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할 거예요. 또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 직사각형 범위를 클릭을 해줍니다. 왼쪽 끝에서 하나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직사각형으로 선택했던 그 영역 이외에는 모두 다 엑스클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이 우리 객체보다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볼게요. 선택해서 우클릭, 그리기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서 도면 뒤로 보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엑스클립을 원상복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엑스클립이란 명령을 다시 써줍니다. 단축원의 XC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 그러면 오프라는 것이죠. 이 오프를 누르면은 이 블럭에 엑스클립 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깨버릴 수도 있겠죠. 블럭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변 현황까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좀 더 풍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선 안에서 이런 조경들도 같이 표현해 줍니다. 실제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좀 휑해 보이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를 좀 넣어 볼게요. 조경까지도 같이 표현했다고 이제 본 겁니다. 주변 현황을 더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무슨 건물인지, 그리고 도로는 어디에 있는지, 내 건물은 몇 층인지, 주변의 레벨은 몇 레벨인지까지 다 표현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레벨은 없으니까 레벨은 빼고 나머지 것들을 표현해 볼게요. 도로를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자, 앞에 아까 우리가 디멘션 쳐가지고 앞에 도로가 4m 도로라는 걸 알았죠? 여기다가 4m 도로를 써줍니다. 쓰는 방법 다들 아시죠? 심볼 레이어를 이용해서 박스를 쳐주고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도로의 크기를 표현해줍니다. 도면이겠죠. 다음으로는 오픈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슬라브가 몇 층에 대한 슬라브인지 이렇게 텍스트로 모두 표현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건물의 주출입구를 표현해줘야겠죠. 이 부분이 주출입구죠. 자, 심볼과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출입구를 표현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했으면 모두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이 있고 대지 경계선에 대한 텍스트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치수를 볼게요. 치수가 여기에 벽체 중심선이 여기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벽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중심선들이 살아 있고 이것들에 대한 치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60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100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창문이 있었으나 배치도에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디멘션을 모두 지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모두 세이브를 꼭 눌러주시고요. 뽑아볼게요. 컨트롤 P를 눌러서 오토캐드 PDF를 선택한 다음에요. 자, 도면 CTV는 제가 만들었던 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A3. 자, 용지는 50분의 1이죠. 자, 윈도우를 선택해서 끝과 끝을 선택해 줍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서 도면을 확인해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나무라든지 엘리베이션 2의 레이어에 대한 색상을 9번, 8번 이렇게 지정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CTV를 필히 나의 CTV에서 선의 가중치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이 가중치는 어떻게 되느냐? 7번 선이 흰색이었는데 이 7번 선이 0.18입니다. 그러면 0.18보다 더 연하게 0.9로 잘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CTV까지 선택을 했고 출력을 날립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확대해 가지고
자, 건축물의 외곽선이 살짝 연하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두꺼워야 될 엘리베이션 1에 대한 레이어가 표현이 되고, 이 중정 하부에 있는 복도라든지 계단은 더 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연해야 되는 것은 이 해치겠죠. 자, 명확하게 해치의 선의 두께가 더 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의 위계까지 봤고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이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4m 도로가 있네요. 그리고 주치직구는 왼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방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죠. 우리 평면도에서부터 계속 그려왔던 겁니다. 평면도나 배치도 관련된 모든 도면들은 방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출할 때 작성자의 이름과 학번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